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상호 관세가 유예되면서 숨가쁘게 진행되던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방위비 등을 지렛대 삼은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90일 뒤에 또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뉴욕 박일증 특파원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12% 넘게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7%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상호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미국 동부 시각 9일 오후 1시 직후부터 주가지수 그래프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딴 관세 부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애플도 주가가 15% 넘게 올랐습니다. 이틀 전엔 상호관세 부과 유예 소문에 주요 주가지수가 급등했다. 백악관이 가짜뉴스라고 밝히며 하락했지만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소식이 아니었다면 나쁜 소식이 이어지던 하루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금리는 상승세에 있었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 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65%로 높였습니다. 또 이날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3월 의사록 개선, 연준 위원들이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가 발표되자 골드만삭스는 일단 새로 내놨던 경기 전망을 거둬들였습니다. 다만 10%의 보편 관세는 남아있고 이것만 해도 종전의 관세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Still will cost American families thousands of dollars and is still a dangerous and problematic step.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한 달간 유예됐다 다시 부과된 바 있습니다. 90일 뒤에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마지막 최고위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출마 선언을 하고 내일 국회에서 대선 정책 비전과 함께 캠프 인선을 발표합니다. 미국발 관세 위기 대응을 위해 출장길에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10개 대기업 도시와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중도층 지지를 얻을 정책 개발에 나서달란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때문에 지방이 소외당하는 이런 점을 대선 후보로서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데 대선 불출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단체들의 출사표도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그제 장관직을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내고 출마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이 나라를 망치고 큰 소리치는 시대가 됐다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거짓과 감은 이슬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중도 확장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약자를 위해 일하고 보살피는 게 중도라며 자신만큼 약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정치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의 대선 등판도 잇따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말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정의 중심축인 약자 동행 정책을 대표하는 곳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 공약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약자와의 동행에 가장 초점이 많이 맞추어질 것 같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박정희 정신으로 나라 체질을 바꾸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헌, 개혁,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보수 강세 지역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것에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양재동의 한 식당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황다혜 기자입니다. 건물 주차장 바로 옆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식당 대기실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실내에는 손님 2명이 앉아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드레일에 부딪힌 화물차 앞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 타버렸고 화물칸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에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감휴게소 부근에서 21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9.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21톤 화물차가 불에 탔고 운전자가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구간 차량 통제로 1시간 넘게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고창 담양고속도로 북광주 톨게이트 회전 구간에서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대 차량 통행이 1시간 가까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사람의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랬던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전격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으로 거리, 즉 자리가 비었으니 권한대행인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걸로 풀이됩니다. 헌법에 따라 헌재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사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헌법 조항을 봐도 대통령이 거리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했을 뿐입니다. 전국 1,600여 명 법대 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헌법학자들은 탄핵 사유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의 자격 또한 논란입니다. 현직 법제처장인 이완규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을 가졌습니다. 현재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구속 5개월 만인데 이제 수사의 칼끝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지법이 이른바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재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는 점과 두 사람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8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인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현재 5% 가까이 급등 중이고 코스닥 역시 4%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0.1포인트 상승한 2403.8에 코스닥은 27.25포인트 오른 670.6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간밤 미국 나스닥 지수는 12%대 상승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와 제조업 등 업종 전반이 상승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4%대, 특히 SK하이닉스 10% 넘게 오르며 반도체주 강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등 2차 전지주를 비롯한 시총 상위주가 일제히 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등 상승 종목이 우세합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6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1대1이나 3대3으로 가볍게 즐기는 이른바 길거리 축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쿄 고가도로 아래에서 열린 길거리 축구 전국대회.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1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길거리 축구는 지름 5m의 좁은 원 모양의 울타리 안에서 폭 1m, 높이 30cm의 작은 골대에 3분간 더 많은 골을 넣은 사람이 이깁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스가와라군은 지역 축구 클럽 소속으로 뛰고 있는데요. 공원에서 공놀이가 금지돼 있어 집에서 혼자서 연습하곤 했다고 합니다. 一人で練習してたからみんなとできるのがめっちゃ成長につながる。